네, 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랜드 성격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홀랜드 성격 이론은 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직업 심리학에서 우리가 간편 검사도 하고 이걸 제대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사람은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홀랜드 성격 이론 하기 전에 그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좀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걸 잠깐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진로 상담의 적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홀랜드 성격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 윌리엄슨이 이제는 요 이론을 가지고 진로 상담에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단계 상담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자, 이제 이번에는 뭐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면담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상담도 마찬가지지만은 첫 번째는 이런 라포 형성, 촉진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가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또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를 신뢰하고 문제를 맡기도록 하는 수준에서의 관계를 유지가 돼야 되겠다. 뭐 개인 상담도 그렇지만은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때 그 처음으로 이렇게 집단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뉴얼을 막 외워서.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저는 집단 상담에 오늘 처음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깜보죠. 저는 이 집단 상담에 많이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 충분히 집단 상담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그 이후에 뭐 내담자가 사실은 말도 잘 듣고 뭐 활동도 잘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촉진적 관계 형성에서 내담자는 전문가로서 인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이해의 신장, 그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뭐 특징에 대해서 이런 개방된 평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나 특징들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뭐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를 해주고, 또 그런 다음에 계획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상담은 다른 전문가에게 전문 상담사에게 만나보라고 충고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내담자에 대한 내면적 소욕, 어떤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담자는 말을 그 50%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상담자가 말을 다 하면 별로 좋은 상담의 면담 기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검사 해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제가 어떤 결과 나왔는데 다 수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직접 충고가 가능하죠. 아니면 내담자가 저렇게 나가면 정말 심각한 고통과 실패를 겪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 충고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그 특징을 잘 반영한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내담자들이 탐색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 또는 행동 또는 계획에 관한 상담자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은 말 그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결과적으로 그 대안적인 행동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은
이러한 설득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검사 자료뿐 아니고 다른 비검사 자료와 함께 해석을 해서 내담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선택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검사의 해석은 바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윌리엄스는 설명은 확실히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상담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검사 해석 사례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특성 요인 진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은 당신의 내담자가 왔어요. 내담자가 왔을 때 뭐 당신의 적성 검사 결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의과대학에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과대학에 가서 성공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니까 기업 분야에서는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의사로 성공할 수 있는 흥미 유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학이 뛰어나고 일반적인 능력이 높고 또 회계사에 대한 흥미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회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와 저의 조언을 생각하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회계학을 가르치시는 블랙 교수도 찾아뵙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당신이 내는 결론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향을 줄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득실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적성의 증거를 찾아야 하며 성공하고자 하는 단순한 바람은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강요하는 것은 없지만 은근히 어떤 강제성을 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 정보에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직업 심리, 직업 상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 정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 직업 정보의 세 가지 기능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또 재조정, 동기화 기능을 직업 정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로 상담자는 이 직업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심리학이 발전이 됐죠. 특성을 고려한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많이 개발됐고 또 직업 분석에 대한 직업세계 분석에 어떤 유용성을 제공한 것이죠. 단점은 심리검사의 어떤 예언 타당도에 이런 예언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직업 선택을 이례적인 행위로 간주했다는 거. 그래서 장시간에 걸친 어떤 사람의 진로 발달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개인의 특성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하느냐, 어떤 검사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가지게 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흥미적성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수많은 검사 도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이런 상담가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능력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보다는 이런 검사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 흥미검사를 했을 때와의 직업과 적성검사 했을 때의 직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흥미검사를 했을 때는 A라는 직업이 선택이 될 거고 또 적성검사 할 때는 B라는 직업이 선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해서 공통적인 측면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홀랜드는 역시 저는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죠. 왜 비판했냐면은 큰 비판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측면으로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군대에서 3년 5개월 복무를 하다가 군인들의 직업 특성을 몇 개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후에 저는 연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흥미를 가진 대학생들은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직업 선택 이론들의 두 가지 심각한 결점이 있다 하면서 저는 1959년 최초로 자신의 이론적 가설을 상당 심리학 저널에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자, 기존의 진로 발달 이론은 너무 일반적이다. 지금 진로 발달 이론은 아직 안 했는데 그 뒤에 긴즈버그라는 슈퍼의 이론을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제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특성에 대한 너무나 제한적인 측면을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뒷부분은 특성 요인 측면이고 앞쪽은 진로 발달 이론 쪽이죠. 그래서 이 홀랜드는 이러한 어떤 행동은 이러한 유전적 특성과 어떤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1973년에 육각형 모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육각형 모형을 사용한 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가적인 가정이 생기고 5가지의 부가적 가정이 생기면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어떤 그런 찬사를 받았던 것이 바로 육각형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홀랜드 이론은 리아세 이론이라고 불리죠.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그게 육각형 모형에서의 순서가 바뀌면 어떤 6가지 부가적 가정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런 부가적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홀랜드의 부가적 가정의 육각형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상담에 이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세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홀랜드 이론에 의해 추천된 이론인데, 지금까지 이런 직업 심리학과 또 진로 상담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홀랜드 검사를 하면서 그럴듯하네요 라고 하고 있죠. 잘 맞네, 특이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가장 진로에서 첫 번째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흥미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홀랜드 이론의 4가지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서도 4가지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논문 쓸 때도 이런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런 가정 하에서 어떤 이론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론과 이런 결과가 가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격 유형은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가적, 관습적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뭐 아버지 특성 박사 논문을 연구할 때 폭력형 뭐 또는 무관심형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일부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폭력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유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형을 쓸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유형으로 쓴 것은 그런 유형으로 추론하고 있다. 추론적인 것을 의미하지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뭐 현실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현실형으로 추론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 환경에도 이런 6가지 직업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업 환경이죠. 뭐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가적, 관습형. 자, 이 실제적인 R 환경은 실제적인 R 성격, 유형 사람 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자, 우리가 그 운동선수 분야로 쭉 그 분야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R, 현실형 쪽에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직업에는 R형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R형 직업 환경에는 R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백석대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R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대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백석대는 R형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S형, 사회형이 지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부합되는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R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찾는다? R 환경을 찾으러 하고 사회적인 S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S 환경을 찾으러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는 이 홀랜드 이론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러한 어떤 성격과 환경의 직업 환경이죠. 환경의 어떤 직업 환경도 포함된 다양한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과 환경의 성격 유형을 안다고 하면 그 둘 간의 성과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일치한다. 그러면 성과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전 그 6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그 현실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좀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머리 쓰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고집은 좀 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 고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고집이 세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죠. 사치가 없고 아주 컨트리합니다. 그리고 좀 내성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타인들과의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할래도 중매해서 결혼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중매하는데도 그냥 뭐 기름칠한 작업복 그대로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상대방 예의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이다. 또 뭐 그런 측면에 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다가 너무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막 이러니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잘못 결혼했네 뭐 이런 생각도 뭐 갖는 측면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의사결정이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현실형은 그 특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연장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에 흥미가 있다.
그래서 좀 손재주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로는 뭐 사교적 재능보다는 손재능 및 기계적 소질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독단적이고 고집이 있다. 그리고 기계나 도구들의 조작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이고, 성격으로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가치로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어떤 물리적 보상, 싫어하는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직업 유형으로는 이와 같이 손이나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 포함이 되겠죠.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이런 운동선수 등이죠. 탐구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요? 탐구형은 어쨌든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 특성으로 보면은 또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탐구형도. 그리고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일 틀려도 안 돼요. 원리 원칙주의자.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흥미 특성으로 볼 때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며 물리적, 이런 생물학적, 또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대인관계는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 I형한테 물건을 팔으라고 하면 거의 하나도 못 팔아요. 남에게 그걸 막 설득해 갖고 물건을 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탐구형은. 그리고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독립적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이라는 것이죠. 자연 및 사회 현상의 탐구, 이해, 예측 및 통제를 선호합니다. 자, 성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이고, 가치는 이러한 지식의 개발과 습득에 가치를 두고 있고, 싫어하는 활동은 설득해서 물건 파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업 유형으로는 어떤 학자 계통, 또 연구 계통,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시장조사 분석가, 또 연구 중심의 어떤 교수. 대개 교수는 전 I형 탐구형이죠. 근데 저는 탐구형의 반대인 진취형입니다. E형. 그러니 얼마나 공부가 싫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여 년 동안 39살 때부터 거의 전 공부한 지가 20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접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 예술형인데요. 학교 다닐 때 쟤 참 문제 아이야, 이런 진정한 예술형은 자신이 문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진정한 예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문제 아이라고 해갖고 사회적으로 무슨 피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 아이가 아니고, 그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보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아름답고 또 돋보이게 하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별난 복장을 하고 다녀요. 유별난 복장, 유별난 또 얼굴 치장. 그렇죠. 그래서 문제아이라고 듣는 것이죠. 남 유행이 이제는 그 청바지에 구멍 뚫는 옷을 입으면 이 예술령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창의성. 같은 거 번복하기 싫어하고 반복하기 싫어해요. 규칙을 지키기 싫어하고 답답해하죠.
이런 자유로운 영혼, 예술령. 그래서 그 내 남편이 예술령이면 단속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술령인지 아닌지. 그래서 흥미 특성으로 보면은 이런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다는 것이고, 자, 평가로는 사무적 재능보다는 어떤 혁신적이고 지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 예민하지만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문학, 음악, 미술 활동에 선호를 한다. 성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가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정서, 감정의 창조적 표현을 가치를 두고 있고, 싫어하는 활동은 아주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을 엄청 싫어합니다. 예, 직업 유형, 음악가, 화가, 시인,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배우, 미용사, 이런 직업들이 이제는 포함되어 있고, 사회형은 한마디로 말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 남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흥미 특성으로 보면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평가는 이런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습니다. 자,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상당히 동정적, 이타적이죠. 그래서 상담, 교육,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 성격으로는 이런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로는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자, 싫어하는 활동은 기계 기술적 활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직업 유형으로는 상담가, 간호사, 교사, 성직자 등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 진취형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취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 나서는 일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통제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라고 하는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뀐 듯 싶지만은, 그래도 이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진취형은 맨날 싸워요. 그 싸우는 것이 그냥 싸우는 게 괜히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하면은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직장 수명이 짧다 볼 수가 있다. 저는 2년 만에 2년 동안 7번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후에 내 위에 총무이사가 갑자기 왔는데 굉장히 참견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진짜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이렇게 간섭을 안 받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흥미 특성으로 보면은 조직의 목적과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해서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명성, 인정, 권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자, 평가는 이러한 과학적 능력보다는 설득력, 영업 능력이 있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이고 야심이 있다. 설득, 지시, 지도 활동을 선호하고, 이러한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얘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로는 과학적, 지적, 추상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활동은 아주 틀에 박힌 일을 싫어하죠. 틀에 박힌 일을 싫어하고, 직업 유형으로는 정치가, 변호사, 영업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치가 조금 달랐는데, 가치는 금전적 성취와 사업,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이런 것이 이제 가치가 되는데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 관습형. 이 관습형은 모범생 성실성의 대명사다라고 보게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원리 원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있고 안정을 추구하고 규칙을 만들거나 따르는 활동에 선호하는 것이죠. 가치로는 책임감, 질서와 사회적 간섭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직업 유형으로 보면 회계사, 격리사무원, 비서, 금융사무원이죠. 그래서 이 C형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뭐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면은 굉장히 싸웁니다. 뭐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가 전형적인 C형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물어보면 하나하나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